동생이 태어나자 제게 점점 못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영향이 있던 것인지 자신과 동생을 제가 비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제 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자신의 아빠를 뺏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어떤 날은 제가 가까이만 다가가도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쫓아내려고도 했었죠.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아주 잘 따랐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모의 구박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의 딸까지 저를 이렇게 대하니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친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지만 지금 당장은 만날 수가 없다고 말을 들었어요. 나중에 저를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상 연락처도 알려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며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를 잃어버렸으면 책임을 지고 다시 찾아야지. 결국에 고아원까지 보내서 이 무시를 당하며 살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찾게 되어도 만나주지도 않는 현실에 그저 비참함이 가득했죠. 시모가 잠시 나가있던 낮 시간을 틈을 타 저는 몰래 담궈놓은 포도주를 컵에 따라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줄줄 나와서 술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흘리면서 말이죠. 그때 제 모습을 보신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니, 웬 술을 이렇게 마셔? 응? 무슨 일 있던 거야? 아줌마,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사모님 보시면 큰일 나려고. 얼른 일단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사모님 오시기 전에.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다고 제가 피해요? 저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됐다고요. 다 필요 없다고요. 엄마한테 2번이나 버림받은 년이 뭐가 무섭겠어요? 2번 버림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도 저 고아라고 무시하죠? 그렇죠? 마음껏 무시하세요. 전 무시해도 싼 그런 년이라고요. 어렵게 찾았는데 또 한 번 버림받은 고아가 됐으니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요.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 응? 여기 왼쪽 팔 좀 잠깐 걷어봐봐. 왜 이래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잠깐만 보자고. 잠깐만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아주머니는 술이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제 왼팔 옷을 걷어붙이고 겨드랑이 가까이에 있는 제 흉터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 네? 왜 그래요, 아줌마? 왜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얗게 질린 아줌마의 얼굴을 본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리가 핑 하고 돌면서 천장이 막 360도로 회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중간중간 잘려서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제 방 침대 위에도 구토를 한 것 등이 생각이 납니다. 제 곁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약까지 챙겨주신 분은 도우미 아주머니셨고요. 하긴 7, 8년간 술을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던 제가 포도주 한 컵을 가득 따라 벌컥벌컥 원샷을 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저는 그대로 누워 거의 반송장처럼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는 시모가 떡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말 보다 이런 꼴까지 봐야 되니? 어? 아주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니?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애미한테.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 정말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이러는 거니? 우리 아들 이렇게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술 처먹고 정신 못 차리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시애미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출신 성분 모르는 것들은 아주 그냥 꼭 행동이 이 꼬라지야. 내가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도 듣지 않더니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와중에 시모의 잔소리까지 들으려니 진짜 속이 울렁거려서 혼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도우미 아주머니의 모습을 흘낏 보았는데 뭔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시모를 쏘아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뭔가 시모에게 화가 나신 일이 있으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모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자 노릇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치를 봐가시며 살살 저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막 대놓고 시모에게 그만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거 말이 너무 심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며느님도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계속. 어머 아줌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줌마가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들으니 조금 그래서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당신이 여기서 좀 오래 있어 보니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나 본데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도우미면 도우미답게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알겠어요 사모님, 알겠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진짜 아주 고아 며느리년이나 도우미나 쌍으로 나한테 지랄들이야. 정신 못 차리고 이럴 거면 둘 다 나가, 싹 나가버리라고. 시모는 도우미 아줌마의 말에 화가 단단히 나셔서 소리를 빡 지르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격상 절대로 큰 소리를 내시거나 시모에게 반박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저를 위해서 그러신 아주머니를 보고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꾸 저만 보면 눈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제가 낳은 아이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밤에 데리고 같이 자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이 뭔가 복잡하고 미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또다시 시모의 시자짓이 시작되었어요. 허구한 날 안방 커튼부터 거실 커튼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 보등을 몽땅 손수 빠르라고 시키셨는데 그날은 제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다못해 시모가 쓰고 계시는 안방 화장실 청소까지 제게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워낙에 깔끔한 스타일의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끼어코 제게 그 일을 시켜야만 한다는 억지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면서 억지를 부리는 시모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고아 주제 어딜 노려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니? 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쳐다본 것 뿐인데. 아이고, 세상 만사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부모가 살인자라 해도 믿겠어. 저런 더러운 눈빛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냐?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저는 참다 감정이 폭발해버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시모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 아들이 제게 울면서 뛰어왔고 할머니 나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할머니가 엄마를 울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시모는 또 그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는지 아이를 붙잡고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뭐 이놈아? 내가 나빠? 아이고 나쁘다. 그래 할미 나빠. 더러운 피 물려받은 놈이 아주 입도 더럽네. 너 이놈의 자식, 오늘 한번 그 더러운 입 좀 고쳐야겠다. 고아가 낳은 아들놈, 얼굴도 지엠이 쏙 닮아가지고는. 너 내 손주 맞긴 하냐? 맞아. 어디 몸 딴 데서 막 굴리다가 내 아들 붙잡아 낳은 애 아니야? 내가 너 오늘 단단히 버릇 고쳐주마. 어디 또 한번 말해봐 이놈아. 제 아이에게까지 하시는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잡고 있던 시모의 팔을 무력으로 떼어버렸고 놀란 아이를 얼른 데려와 제 품에 안았어요. 너무하세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뭘 잘못했어요? 뭘? 어머님 아들은 뭐 잘난 거 있어요? 애 딸린 돌싱남 구제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알아요? 유학이나 갔다 와서 팽팽 놀기나 했지. 그 사람이 뭐 제대로 해본 거라도 있기나 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맨날 그렇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놈 주제에 부모 잘 만난 거 빼고 뭐가 있다고 저를 그렇게 구박하세요. 저도 이 집에 살기 싫어요. 당장 이 집 나갈 거예요. 이혼할 거라고요. 이혼. 알았어요? 뭐?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 부모도 없는 게 우리 아들 또 한 번 이혼남 만들려고? 너 이 집에서 영원히 못 나가. 아주 이 집에서 평생 내 구박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어디 천한 것이 함부로 짓거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이혼을 선포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제게 도자기까지 던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 도우미 아주머니가 시모의 팔을 확 낚아채더니만 시모의 뺨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도 그리고 시모도 모두가 황당하고 놀라서 그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야, 그만 안 해? 내 딸한테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더럽긴 너가 더 더럽다 이년아.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집 기사놈하고 바람피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는 출신 성분 부자인데 행동은 그렇게 쓰레기냐? 이 미친 거사. 내 딸 그만 좀 괴롭혀. 뭐?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딸? 무슨 딸? 딸 잃어버렸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정신까지 놓았구만. 아주 돌았어. 쌍으로 돌았어. 그래, 나 돌았다. 내 딸을 앞에 두고도 이 꼬라지 때문에 엄마라고 말도 못하는 내가 제정신일 수가 있어 이년아? 더러운 니년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이제 못하겠다. 나 내 딸이랑 내 손주 데리고 당장 이 집 나갈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내가 사장님한테 네 더러운 꼬라지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더러운 년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저의 손목을 잡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아주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주변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주제가 이렇다 보니 너를 알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 네? 정말 엄마예요? 아줌마가 정말 내 엄마라고요? 그래. 우리 시장 놀러 갔다가 너를 잃어버렸고 아빠는 그 다음 해에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단다. 엄마 탓이야. 다 이게 못난 애미 탓이라고. 너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만들고 니네 아빠 죽게 만들고 내가 이런 꼴인데 어떻게 너를 찾을 수가 있겠어? 아줌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처음엔 내 딸이랑 나이가 똑같은 네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길래 설마 했었어. 정말 세상에 이런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념했지. 그런데 너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죽은 네 아빠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경찰에서 전화 오기 전에도 조금 생각은 했었는데 이 애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울면서 제게 말을 하는 아줌마, 아니 엄마를 보며 저도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서러움에 눈물만 줄줄 나왔어요. 곁에 있던 아이도 저희가 울고 있으니 따라 울었고 어느새 저희는 셋이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메이고 진이 다 빠져버릴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말 못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분명히 시장에서 잠깐 물건을 사고 있던 찰나였는데 거기 있던 시장 사람들 중에 누군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해가 지도록 반 미치광이처럼 너만 찾으러 다녔었는데 엄마, 나 그때 어떤 여자가 나 데리고 갔었어.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화도 내고 막 잘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 정말이야? 어머나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미친 것이 너를 꽁꽁 숨겨두니까 더 찾기가 어렵지. 그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크고 동그란 눈에 바가지 헤어스타일까지 완전 인형이 따로 없었어. 어떤 못된 년인지 아주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서 찢어 죽이고 싶다 정말.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렇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었겠니? 아빠랑 나랑 일도 안 하고 밤낮으로 전국 각지로 너 찾으러 다녔는데 해도 안 되니까 매일 술만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지. 그러다가 정신줄 놓고 옷도 안 입고 막 길거리 헤매기도 하고 그러셨었어. 너를 얼마나 예뻐했다고. 그러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우리 아빠한테 가자. 지금이라도 너를 찾았다면 너무나 좋아하실 거야. 응, 엄마. 아빠한테 가요. 저희는 그날 밤 하루를 보냈고 다음날 바로 아빠가 묻혀있는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사진을 보고 나니 그 옛날 웃으며 저를 안아주던 아빠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의 사진 앞에서 아빠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빠 나 왔어. 미안해. 아빠 너무 늦게 왔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응? 나 봐봐. 이렇게 벌써 다 커서 애기까지 낳은 아줌마가 됐지 뭐야? 못 알아보겠지?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당신이 그토록 목숨보다 아꼈던 딸. 잘 있죠?
우리 여태껏 못다한 가족놀이 실컷 하고 나중에 만나러 갈게요. 내 딸, 그리고 내 손주한테 아주 질리도록 사랑해 줄 거예요. 당신 그때까지 꼭 기다려요. 알았죠?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아이는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납골당에서 나왔어요. 이로써 저는 그동안 찾지 못한 부모님을 모두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일해온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과 그 집에 있는 짐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며 당당하게 시모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난 시모에게 아주 멋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뭘 봐? 가족 처음 봐? 나 10년 넘게 이 집에서 개처럼 일한 퇴직금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네 바쁜 남편한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싸그리 말해버릴 테니까. 증거 없을 줄 알아? 내가 바보냐? 그 정도 증거도 안 남겨놓게? 맨날 해외 출장 가 있는 사장님 눈피해서 이 집에 들락날락거린 김 기사도 증인이야. 그러게 바람을 피울 거면 한 놈만 곱게 만나야지.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고 버리니까 그 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내 딸한테 이혼 위자료랑 양육비 넉넉하게 양심껏 챙겨라. 알았냐? 아니 뭐가 어째? 이게 정말 돌았나? 그래, 나 돌았다. 내 평생 못 찾은 내 딸 찾았는데 내가 안 돌고 백이냐? 내 짐하고 내 딸 짐 가져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최대한 빨리 이혼 진행 깔끔하게 마무리해줘. 알겠지? 나이도 나보다 2살이나 어린 게 사모님 해주니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디서 이 더러운 모녀들이 쌍으로 나한테? 그럼 나도 김기사 대동해서 네가 했던 더러운 짓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보다 네가 더 훨씬 잃을 게 많을걸? 난 잃을 게 없어 더 이상. 내 딸하고 손주만 있으면 되거든.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한바탕 엄포를 놓고 당당하게 간단한 짐을 싸서 저희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끝까지 자신의 엄마 울타리에 숨어서 제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모 핑계만 대더라고요. 시모가 너무 아파서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나 뭐라나. 암튼 자신의 첫째 딸만 챙기고 제가 낳은 아들은 잘 챙기지도 않는 남편이 죽도록 밉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시모가 자기네 핏줄이 아닌 것 같다고 하도 말을 해서 남편이 그렇게 제가 낳은 아이에 대해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 성격에 유전자 검사를 벌써 했어도 했을 텐데 왜 그런가 몰라요 정말. 저희는 그 후에 엄마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서 오손도손 살게 되었고 걱정했던 위자료와 엄마 퇴직금은 엄청 빠르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자신이 했던 짓이 더럽긴 한가 봅니다. 무서워서 바로 입금이 된 것을 보면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도 잘 받고 있답니다. 요즘은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곳에 양육비를 안 주면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잔뜩 겁을 먹었나 봐요. 또 그 집이 남의 이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거든요. 엄마와 저는 그 위자료와 퇴직금으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다며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제 아이에게 아빠가 함께 없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오늘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좋은 길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찾은 것처럼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